자, 동국제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분석을 지금 쭉 다 해드렸죠. 오늘 철강 같은 경우가 C클릭을 해서 단연 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맨 위쪽에 현대제철이 13%에서 최선두 상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스코 홀딩스 9%고, 그리고 동국제강이 8%. 그래서 철강 3사가 지금 상승률 상위에 1, 2, 3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베트남의 이제 관세가 합의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이슈라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역시 엮일 수가 있죠. 예, 베트남의 공장으로 두들겨 맞췄던 삼성전기도 이제 4.6% 오르고 있고요. 자, 이런 흐름들 나오면서 우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철강에 지금 관세가 대규모 큰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철강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은 유화와 더불어 중국산 덤핑 공세의 습격을 받은 대표적인 섹터죠. 이게 이제 철강하고 유화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중국산 반덤핑 공세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 즉 이른바 업황부진 업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업황부진이에요. 둘 다 업황부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이슈도 이제 엮여 들어갔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되는 건데, 이 대표적으로 저쪽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여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철강의 경우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예전에 포스코 시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환율 하락주에 들어갑니다. 환율 하락주에, 환율 하락수혜주에 들어가죠. 왜 그러냐 그러면 원재료인 철광석을 전부 수입을 해오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도 그 원재료들은 밀 없지 않습니까? 다 수입해오죠. 설탕 이런 거 다 수입을 해오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들 다 그래서 환율 하락 수혜주로 치게 되는데, 이제 재밌는 건 포스코의 경우는 수출 비중이 70%인 회사였거든요. 제품의 수출 비중이 70%입니다. 포스코가 국내에서 쓰는 거 30%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포스코는 환율 하락 수혜주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철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전이라든가 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원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공통적이에요. 우선 첫 번째 원가가 내려가고 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 둘, 플러스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산 반덤핑이 줄어오고 있다 셋, 좋은 게 셋이나 돼. 와, 이러면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여줬듯이 이게 이 골드케미칼 같은 경우 이게 왜 못 올라가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이러고 자빠진 이유가 수요가 없어. 수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수요 부분의 차이가 이 현대제철과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런 비유를 들면 아마도 울산 팬들이라든가 서울 팬들이라든가 서울 FC 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이 저 새끼가 그러고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국제강 현재 상태,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축구의 박주영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때는 겁나게 잘 나갔었는데요, 또 쪼개기까지 했죠. 하여튼 이 새끼들은 이게 자업자득이야. 이거 쪼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동국제강 보시다시피 쪼개기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동국제강을 보려 그러면 이 동국제강이 아니라 이제 동국홀딩스 1위 가야 이제 옛날 동국제강의 주가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종합이니까 다 만드는 회사고요. 이 예전에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철강 쪽에 업황이 좋든가 조선 쪽에 업황이 좋을 때 무지막지하게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박주영처럼 잘 나갈 때 겁나게 잘 먹고 촉망 받는 그냥 얘가 그냥 최고야.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냥 얘가 그냥 최고야. 이렇게 최고였던 종목이 계속 밀려내려가죠. 이 사이에는 뻘짓거리와 협잡과 배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뻘짓거리는 뭐에 있었냐라고 하면 이 동국제강이야. 그래서 잘 나가던 시절에 이거 가지고, 아니 철강 회사가 왜 IT 회사를, 휴대폰 부품사를 왜 사? 철강에서 휴대폰 부품하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납니까? 에? 최근에는 엔캠 같은 경우가 이니텍을 사면서 무슨 시너지 어쩌고저쩌고 들먹였죠. 2차전지 회사가 금융보안 회사하고 무슨 시너지가 나냐고.
시너지 납니까? 그냥 이거 해쳐먹자 그러고 빠진 거였고요. 얘는 해쳐먹자도 아닌데 그야말로 완전 그야말로 뻘짓거리야. 엔캠은 그래가지고 잽싸게 이니텍 올라가는 틈 타가지고 거의 작전성으로 해쳐먹고 튀었죠. 뭐 그런 식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해쳐먹은 거야. 유일전자라고 해서입니다. 마탱이 갖죠 지금 완전. 지금 있나? 없죠. 완전 마탱이 그런 거 가지고 뻘짓거리를 해가지고 한번 회사의 가치 자체를 스스로 깎아쳐먹고요. 그 뒤에도 몇 번에 걸쳐가지고 아무런 시너지가 날 일이 없는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이닉스로 인수하라고 정치권의 그런 전방적인 압박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계 신평사 핑계를 대가면서 안 샀죠. 근데 얘는 지 스스로 뻘짓거리를 하던 애야. 그리고 최근에 가서는 이거 지금 조선이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조선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 근데 이 동국제강이 못 가.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게 중국산 덤핑 이슈를 들먹이고는 있는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밖에 안 됩니다.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중국산 덤핑이라고 그래도 이제 그 많이 줄여가지고 19%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조선사들이 가격을 안 올려줘. 조선사들이 가격을 안 올려줘요. 그 조선사들이 왜 가격을 안 올려주냐라고 하면 앞에도 얘기 드렸죠. 배신과 협잡과 뻘짓거리의 대명사라고. 동국제강 배신과 협잡과 뻘짓거리의 대명사. 이거 왜 안 올려주냐라고 하면 이전에 조선사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사들 진짜 어려웠잖아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중래산해하고 왔던 그 시절에 후판 가격을 왕창 올려버려가지고 이것들이 후판 가격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후판 가격을 대폭 올려버린 바람에 동국제강은 주가가 이렇게 쳐 올라가게 되고 조선사들의 경우는 개박살 나버리는 이때 아니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이 후판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 사이가 지금 관계가 1, 2년 된 사이가 아닌데 뭐 1, 2년 된 사이가 아닌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 2년 된 사이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거래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사정 좀 봐주시죠 하고 그렇게 읍소를 하는데도 뭐라 그랬죠? 잣 가세요. 가격 올려요. 싫으면 마시고요. 이랬어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조선사들이 그 고생을 했거든요.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중국산 애들 그러니까 그래 여시나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중국산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산 비중은 이제 덤핑으로 줄어들어가고는 있는데 그 가격 합상 같은 경우 이렇게 뒤져보시면 가격 합상 후판 가격 합상 겁나게 지지부진하죠. 안 올려주려고 그래 이번엔 반대로. 그러니까 얘들의 동국제강이 예전에 과거에 그래서 후판 가격을 왕창 올려놓고 조선사들이 아무리 읍소를 해도 싫으면 마시던가요. 이러고서 배째라 했던 그걸 그대로 지금 조선사들이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그렇게 올라간데도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 합상 후판 가격 뒤져보면 합상 굉장히 지지분해요. 안 올려져.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과거에는 철강도 이제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조금 틀려요. 이 회사의 업종 구성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제철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구성상으로는 똑같아요. 봉, 현강, 판재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강, 현강, 판재류. 봉강, 철근이죠. 철근을 말하는 거고요. 현강 H빔입니다. 우리 건설사에 가면은 그 건설 현장 같은 거 보면 뻘겋게 해서 쐐기둥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H빔 그게 현강이에요. 현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펴서 쓰는 철강 같은 경우가 판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제철 같은 경우가 봉강, 현강 그리고 판재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재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동차 강판을 다루고 있던 현대 하이스틸을 현대제철이 인수를 해가지고 자동차 강판, 그러니까 현대차가 커지는 데 있어서 뒷받침만 열심히 해주고 조금 피번 케이스가 돼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 동국제강 역시 외형적으로 봉강, 현강, 판재입니다. 근데 이 판재에서 이 동국제강은 자동차용이 아니고 후판이죠.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동국제강은 조선 이렇게 구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내부 비중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현대제철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동국제강 하지 마시고요. 많이 올랐어도 경우에 현대제철 하셔야 돼요. 아니면 포스코홀딩스 하시든지. 본강, 현강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파는 22%밖에 안 돼요. 이제 호파는 22밖에 안 돼. 이 22%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뻘짓거리가 나온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산 들어오고 파일을 자꾸 뺏겨버린 거죠. 뺏겨버린 거. 자, 현대제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제철로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판재, 본강, 현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 계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용 자동차 강판을 넣는 회사예요. 여기는 판재료가 절반이에요. 판재료가 절반. 그리고 본강은 본현강이 32%밖에 안 됩니다. 본현강 어디다 쓰는 거죠? 건설업종 경기 좋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라 그러면 이 동국제강의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좋은 요소 쪽에 반영을 하는 것보다 수요 부진 쪽을 더 강하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화 종목들처럼 롯데케미칼, 골드케미칼처럼 수요 부진이 덜미를 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뭐 호판 가격 협상 들어간다 그러면 기대가지고 조금 올랐다가 지지분해지고 도로 작살나고 협상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좀 올라 들어갔다 지지분 작살나고 그래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꽃이다입니다. 꽃이다. 내가 니들 뻘짓거리 반복할 때부터 알아봤다. 하여튼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 잘 다루지도 않고 추천도 잘 안 드리죠. 그래서 동국제강 이제 오늘 이게 쭉 올라 들었는데 이 동국제강 같은 케이스에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도 건설 이제는 이제 조선 쪽 모멘텀은 타기는 틀려먹었고요. 아니 틀려먹었어요. 벌써 인상을 해줬어야지. 방금 전에 그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 보자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주가 그렇게 이제 날라갈 동안에 봉현강 가격 올라서 나올 때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하나오션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회사들이 이제 돈 열심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올려주면 이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산 반덤핑 가세여서 그래서 이제 요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기대는데 못 올라가. 꽃이다예요. 개인적으로는. 지들만 살겠다고 그 뻘짓거리를 해가지고 거래선 다 작살내놓고 수십 년 동안 그 거래한 거래선들을 개박살 다 작살내놓고 그리고 지들만 배불리면 끝납니까? 그래 당연히 호폭폭 맞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도 안 올려줘. 우리 예전에 적자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건 맛보기도 바쁘고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거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니면 중국산 쓰고 그냥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철강 쪽 이슈를 받고 올라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현대제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동국제강은 저러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더 올라갔어도 계속해서 철강은 현대제철로 집중을 하시고 동국제강 가신 분들은 그냥 수평 틈날 때 수평 교체해 나가는 걸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조선 가격 호판 가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 들어간다 라고 하면 뭐 그러면 또 조금 바뀔 필요가 있죠. 근데 현재까지는 뭐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동국제강이 좀 더 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가 못 올라가고 현대제철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은 13.43배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액면 그대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보지 않을 때도 이런 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데는 이거는 이유가 있다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말고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낮은 종목들만 골라 뽑아가지고 산 게 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현대로터렘이나 하나에어로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주가, 현대로터렘, 하나에어는 계속 가고 있는데 지난 3월달에 넥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박살나고 있었죠. 박살났죠? 사야죠 그거?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이 이겁니다. 3월 말에 추천드렸던 지금부터는 넥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시스템이 못 갔죠. 이거 GNC에너지, 산일전기 다 이거 구전해요. 삼양식품, S&D 이거 최근 추천은 들어간 거고요. 한 달 전에. 요렇게만 들어가도 이런 수익률이 나와. 여기 뭐 지금 원전도 없고요. 코인도 없고요. AI도 없고요. 다 없잖아요 지금.
결제주도 없고 지옥 화폐주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이래요. 업황 강자들 중심으로 실적 우량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평가된 종목만 산 것도 이 정도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도 안 나오는 수익률이라 그러면 그럼 뭔가 매매를 잘못해도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뻘짓거리만 동국제강 같은 짓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최근 3개월간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뻘짓거리 동국제강 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고쳐야죠. 고쳐야 수익률이 오르고 주가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채팅앱 다운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하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일단 뭐 이렇게 골라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냥 처음에 잘 모르시니까 그냥 다 들어가세요. 다 입장한 다음에 어차피 다 공짜거든요. 한 사람 들어가나 두 사람 들어가나 24명 들어가나 어차피 다 똑같아요. 돈 안 받아. 한 명 들어가면 100원, 뭐 24명 들어가면 2,400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차례차례 빼시면 돼요. 나 코인 안 하는데 그럼 코인 전문가 두 사람 빼고 이래가지고 나는 장타는 죽어도 안 해. 그러면 중장기 종목 중심인 저 같은 사람 빼버리고요. 단타 장중 단타 쳐야 되는데 장중 단타를 잘 안 주니까 이러면 빼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우량주들을 사가지고 묻어놓는 걸로 50% 더블 최소가 50% 목표예요. 최소 기본 목표가 더블이고요. 10배까지도 끌고 갑니다. 그 스타일이 이런 거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장중 단타로 그냥 끊어먹기로 바쁜데 뭐 그래서 잠깐 틈날 때 나가서 먹는 이런 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 스타일을 맞춰서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